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시행 시기를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이전 지역 지원도 늘어서 군공항에 관심 있는 전남 지자체의 유치 의향을 이끌어낼 걸로 기대됩니다. 먼저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침내 최종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여야 정쟁으로 본회의 상정 무산 전망까지 나왔지만 파행을 거듭하던 법사위가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를 넘긴 특별법은 양곡법 처리 등의 여파로 예정 시간을 2시간 넘겨 극적으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됐습니다.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 수익으로만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했던 방식에서 부족분의 국가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법안은 새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주된 인허가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인허가도 받은 것처럼 간주하는 의제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시설, SOC 확충과 주민 수건 사업 규모도 기존 제시안보다 늘어납니다. 국비 지원이 아예 없었죠. 기존의 기부대 양형법에는. 근데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 특별법에 따라 공항 반경 10km만 가능했던 개발 예정 지역 지정 범위도 이전 지역 전체로 확대됩니다. 법안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겨져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군공항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이전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유치를 희망하겠다는 지역의 의향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이 광주와 전남의 상생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큰 관문을 넘은 가운데 이제 관심은 이 법안이 실제 군공항 이전으로까지 실현될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실현 가능성,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받게 될 지역이 가져가게 될 혜택은 얼마나 될까?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약 4,500억 원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만 특별법 통과로 예상 지원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님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조치에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명시적인 지원액에 인구 유입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더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될 혜택과 지원은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의 이전 의지를 건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를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치를 희망하는 전남 지자체가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 국방부가 이전 가능 지자체의 유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다음 예비 이전지로 선정이 되는데요. 이 다음 절차인 이전 부지 선정 계획 수립과 공고 과정을 거치게 되면 주민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결이 나면 이전 부지로 선정이 되는 거고요. 부결이 나면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광주 군공항을 바라보는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는 한평군의 경우 다음 달 유치 의향서 접수를 목표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고 무안과 고흥, 영광과 해남 지역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유치해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의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 발언도 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군공항을 한 번도 받지 않겠다 말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정말 숙고해서 잘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통과됐고 군공항을 기피시설로 보는 시선도 옅어진 게 현실이어서 변수가 없다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은
1년 반 안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가 저장시설의 포화로 오갈 데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한빛원전 부지 안에 임시 저장시설을 만들어 오래된 핵 폐기물을 빼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이 들어서는 땅은 안전한지, 또 핵 폐기물을 얼마나 더 발생시킬 것인지 이런 논의는 빠져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방사능과 열을 내뿜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 폐기물. 한빛 원전에서 쓰고 남은 핵 폐기물들은 현재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저장 수조에 넣어 식힌 뒤 임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1호기가 설치된 1986년 이후 지금까지 임시 수조엔 7,025다발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포화율이 이미 75%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7년 뒤 저장소가 꽉 차 배출된 핵 폐기물은 오갈 데가 없게 됩니다. 영구 저장소를 지을 땅을 찾지 못한 한수원은 급한 대로 원전 터 안에 또 다른 저장소를 짓겠다는 임시 방편을 내놨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용기에 수조에 오래 묵혀두었던 폐기물부터 차례대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식 저장에 대한 것들은 지금 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먼저 이사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영광 국민으로서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동안 번번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나마 방사성 함유량이 낮은 처리장도 겨우 경주에 설치했는데 만약 영구 저장소를 설치할 부지를 찾지 못하면 사실상 이 터에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또 방사능이 매우 강한 고준위 폐기물을 두려면 그곳이 안전한 부지인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핵 폐기물을 가장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부지인지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들 그런 수용성 등등 모든 것이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난 2월 부산 고리원전에도 건식 저장시설을 짓는 건설 계획안이 본격 추진됐지만 같은 이유로 지역사회 우려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미 이사회에서 의결이 끝난 만큼 2030년까지 건식 저장소를 짓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14년 전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신 마을 주민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녀가 아내이자 엄마를 살해한 걸로 결론나 세간에 충격을 안겼는데요. 얼마 전 재심 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던 부녀의 자백이 부당한 수사에 따른 거란 주장이 제기돼 사건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년 전 순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마을 주민 2명이 숨진 사건. 검찰은 당시 20대인 딸과 60대 남편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녀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중요한 진술이 일치한다며 남편과 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왜 한 명만 탔어? 타면 들킬까봐? 그 한 명만 탔다는 거지? 그런데 대법 판결 11년 만인 최근 법원의 재심 청구가 제기돼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의 유일한 유죄 증거는 부녀의 자백인데 글을 쓸 줄 모르는 남편과 지능이 낮은 딸을 상대로 강압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재심을 청구한 박준영 변호사는 11시간 분량의 검찰 조사 영상을 근거로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말하고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박 변호사는 또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췄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부녀가 청산가리를 보관한 경위와 관련해 부녀가 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오이 농사에 청산가리를 쓰지 않는다는 50여 장의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의 이야기입니다. 수사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무죄 증거들을
일이 꽤 있는데 그걸 제출 안 했어요. 또 제대로 된 자백을 하지 않고 부인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심 개시 여부를 다투는 2차 신문기일은 다음 달 23일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레미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미니버스와 충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14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농사일을 하러 가던 주민들이었는데 안전벨트 착용이 대형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드레일과 부딪힙니다. 그 충격으로 이번에는 다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미니버스를 충돌합니다. 강진군 대구면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새벽 5시 20분쯤. 71살 박모 씨가 몰던 26톤급 레미콘 차량이 미니버스와 충돌했고 버스에 타고 있던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니버스 안에는 영암의 한 고구마 밭에 작업을 하러 가던 완도 주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충격한 레미콘 차는 그대로 30여 미터 앞을 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레미콘 차가 저기 가고 있는데 봐도 봅니다. 차가 앞에가 싹 부서져 버렸어. 놀랬죠. 레미콘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레미콘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운전자도 본인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 박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표결이 오늘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전남도당이 식량 안보 포기와 농민 배신 행태라며 규탄했습니다. 도당은 이번 투표 결과가 절박한 농민의 국가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양곡관리법을 국민의힘이 무참히 내팽개친 것이라며 농업 홀대와 농민 무시 기조를 유지하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 고등학교 배정 방식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저녁 7시 공청회를 열고 고교 배정 방식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발표하고 현재 중3 학부모와 교원 등을 상대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시교육청은 2달간의 논의를 통해 기존 배정 방식의 학생 거주지에서의 통학 거리 요소를 추가로 고려했습니다.